자, 1번.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듭제곱 개념 생각해보면은 마이너스 1에 뭐 어떤 제곱수, 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지수가 짝수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지수가 홀수일 때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는 그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인 2n-1, 2n, 2n 플러스 1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내가 알아내면 돼. 근데 만약에 n이 자연수인데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된다면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2n은 짝수를 얘기하게 된다 생각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은 2n-1은 짝수에다가 1을 뺀 거니까는 얘는 홀수,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도 짝수에다가 1을 더하니까는 홀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식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럼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는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x-y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의 짝수가 되니까는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플러스 5x 플러스 2y 이렇게 정리. 그럼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는 얘 자체는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는 얘가 x 마이너스 2y로 정리된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을 정리하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의 동류항 정리해보면은 바로 해버릴게요. 마이너스 3x 5x랑 합치면은 2x, 얘랑 합치면은 3x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분배하면은 플러스 y인데 2y 더하면은 3y, 얘까지 빼면은 마이너스 2y니까는 플러스 y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다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2번. 이런 표를 주어주고 가로에 대한 규칙을 주어줬어요. 가로에 대한 규칙을 보니까는 이 m이라는 애는 위쪽에서 몇 번째 줄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n이라는 거는 왼쪽으로부터 몇 번째에 있냐 이런 걸 얘기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줬죠. 가로에다가 2, 3 이렇게 있으면은 두 번째 줄,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 번째 줄, 세 번째니까는 8이 된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 줄, 네 번째를 얘기하는 거니까는 세 번째 줄, 네 번째가 된다, 이렇게 해서 10이다. 이렇게 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 규칙대로 따라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줄 a 플러스 1번째가 뭐가 나오냐 이런 거죠. 근데 여기가 수가 아니라 문자다 보니까는 내가 얘네들의 일반항, 그러니까는 기본꼴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숫자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쭉쭉 해서 n번째라고 한다면은 이 n번째 아이들한테는 뭐가 나올지를 내가 일단 결정을 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규칙을 보니까는 3씩 커지는 수야. 3 더하기 3, 얘도 3씩 더해지는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30 더해지는 규칙을 내가 정하는 방법 알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3n이 나오면 돼. 그래야지만 n자리에다가 첫 번째 1을 넣었을 때 3, 2를 넣었을 때 6, 3을 넣었을 때 9, 이렇게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해주면 되냐면은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항만 맞춰주면은 나머지에서 다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3n에다가 n자리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된다. 이게 얘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첫 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n에다 1 넣으면 돼. 그럼 맞죠? 두 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n에다 2 넣으면 돼. 그러면은 2 넣으면 6에서 2 빼니까 4 맞죠? 이런 걸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두 번째 줄도 일반항을 구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3씩 커지니까는 3n이라고 할 수 있고, 맨 앞에를 맞추면 돼. n에다가 1 넣었을 때 2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는 1만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은 모든 항에서 맞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확인해볼까? 만약에 n자리에다 4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12-1이니까 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번째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3, 6, 9, 12 그냥 3씩 커지는데 그대로 3의 배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일반항이 3의 n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얘네들의 n번째 자리 숫자가 뭔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얘가
두 번째 줄에 세 번째라고 하면은 두 번째 규칙에 세 번째 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세 번째 줄에 네 번째라고 하면은 세 번째 줄의 규칙은 3n이니까는 n 자리에다가 4를 넣으면 값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규칙을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얘는 첫 번째 자리에 a 플러스 1번째죠. 그러면은 이 규칙을 사용할 거고 n 자리에다가 a 플러스 1을 넣으면은 그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자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지만 내가 얘가 그냥 몇 번째다라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n에다가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정리하면은 a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하면은 3 곱하기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플러스 얘는 두 번째 줄이니까는 요 규칙 따르고 b 플러스 2번째, 그러니까 n에다가 b 플러스 2대 1, 그러면 3 곱하기 b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조심해야겠네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니까는 요 규칙을 따르고 a 플러스 b번째니까는 n에다가 a 플러스 b대 1, 그러면은 3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럼 얘네를 전개해보면은, 전개 한번 해보죠. 3a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3b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고, 동량 정리를 하면은 3a 3a 없어지고 3b 3b 없어지니까는 상수항들만 합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답이 6이다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3번.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에 들렸다가 학교까지 갔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문제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가 힌트야. 그러면 속력이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거리를 주어주고 걸린 시간을 주어줬어요. 자, 그럼 내가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를 시간분의 3x분의 그 이동한 거리 x제곱 마이너스 15xy를 이용해서 얘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왜냐면은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 가는데 거리가 이만큼이고 걸린 시간이 3x다라고 주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걸린 시간분에 거기서 이동한 거리를 이용하면은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의 속력 v라고 그냥 쓸게요. 얘의 속력을 구해보면은 3x를 이쪽으로 약분하면은 2x, 3x를 이쪽으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5y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구해보라고 한 거는 내가 이제 얘의 속력이 이렇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 일정한 속력, 같은 속력으로 3y분만큼 걸어가면은, 그러면은 얼마의 거리를 갈 수 있냐? 도서관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서 사용한 속력은 2x-5y고 총 걸린 시간은 3y니까는 결국에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곱해보면은 거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거리는 3y 열로 분배하면은 6xy, 3y를 열로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15y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도서관부터 학교까지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문제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는 얼마게? 라고 했으니까는 도서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와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은 6x 제곱이 나오고 6xy 마이너스 15xy 동류항이니까는 마이너스 9xy가 되고 마이너스 15y 제곱이 된다. 그리고 단위는 얘네들의 미터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4번 A, B, C 값을 이렇게 주어주고 x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줬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식을 정리해라 라고 했으니까는 A, B, C 자리에다가 각각을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이 상태로 그대로 대입하면은 큰일 나요. 그죠? 식이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 식부터 먼저 간결하게 정리한 다음에 A, B, C를 대입해서 2차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그냥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소가로부터 풀고 나올 거야. A부터. 마이너스 A에서 소가로 마이너스가 분배될 거니까는 플러스 A에다가 얘랑 동량 정리하면은 3A에다가 얘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3A, 얘 값 잡치면은 마이너스 2A. 이렇게 해서 바로 빼버릴 거란 얘기예요. 다음 B. 3B부터 뺄 거야. 3B에서 여기 있는 얘 곱하면은 마이너스 3B. 그러면 얘까지 합쳐지면 마이너스 4B. 마이너스가 분배될 거니까는 플러스 4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C 확인해 보면은 소가로부터 풀면 2C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C. 그 다음에 중괄호 안이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까지 합치면 플러스 2C. 그 다음에 맨 뒤에 C가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C. 그래서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있는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지 아 얘네들이 같은 식이고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단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빼는 것도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런 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나왔고 이제 A, B, C 자리에 각각 얘네들을 대입하는 거죠.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A 자리에 이거 식 대입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4b니까는 플러스 4하고 B 자리에 2분의 1 x제곱 플러스 7 가로를 치고 들어오는 가로를 치고 대입한다 알고 있죠? 얘 자체가 통째로 B이기 때문에 얘를 가로 쳐서 곱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굳이 가로 안 할게요.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식을 정리했을 때 이 꼴이 나온다는 얘기고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x 2차항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은 4x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2x제곱 그 다음에 3x제곱이니까는 다 더하면 얼마? 9x제곱이 나오게 되겠고 x2차항 x1차항은 얘랑 얘 곱하면은 마이너스 10x 그리고 여기에서는 x1차항이 없죠. 그 다음에 얘랑만 합쳐주면 되니까는 마이너스 10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면은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랑 3 곱하면은 마이너스 6 4랑 7 곱하면은 28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0이니까는 상수항이 18이다 정리 이렇게 가능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한 식이 얘다라고 했으니까는 결국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다 이런 거를 내가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A-B-C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A가 9 조심해야겠네요. 마이너스 B 자체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는 18 이렇게가 나온다. 그러면은 9 더하기 9니까 합치면 얼마? 0이 된다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5번 복잡하게 생겼죠? 하나씩 해보죠. 여기는 얘의 조건을 주어주고 얘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일단은 조건부터 정리. B의 식, B를 주어주면은 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둘 다 너무 중요해서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하는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은 같다라고 정리한 다음에 관계식을 정리하는 거야. 관계식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해주면 얘는 x는 3y고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해주면은 3y는 2z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이게 x와 y의 관계식, y의 z의 관계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x, y, z가 섞여 있는데 y가 중복이니까는 내가 얘를 y로 맞춰줘야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x 대신에 3y를 대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x가 없어질 거고 걔가 y로 대체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좀 식을 바꿔서 z는으로 바꾸는 거예요. 양변에 1에 나누면은 z는 얼마? 2분의 3y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z 대신에 2분의 3y를 대입하면 z가 소거해야 되고 y가 남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이 y만 남게 된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방법도 알아야 돼요. 연비를 맞춘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x 대 y 대 z 이렇게 세 개의 비를 그대로 주면 너무 훌륭하고 이렇게 따로 줬어도 합칠 수 있어야 되는데
x 대 y가 3대 1이고 y 대 z가 2대 3이에요. 이거를 연속된 b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전항과 후항에 같은 걸 곱해도 같으니까 얘네들이 맞춰버리는 거죠. 얘를 2로. 그러면 위에 있는 애에다 2를 곱해주면 얘는 3대 1은 6대 2라고 써도 괜찮나요? 그죠? 3대 1은 6대 2랑 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에 얘는 6대 2대 3이다 라고 해서 x, y, z의 b를 맞춰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은 비례상수를 붙인다고 표현하는데 x 대 y 대 z의 b가 6대 2대 3이니까는 x를 6k, y를 2k, z를 3k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죠. x, y, z가 6대 2대 3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너무 중요해요. 둘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뭘 필요한지 한번 일단 정리부터 해보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예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4를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분배해주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도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배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도 분배하고 얘도 해줘야 되는 이 꼴에서는 그냥 나눠서 분배하지 말고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둘이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를 해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분배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겠죠. 그러면 그걸 정리해보면은 나누기 요것도 조심해야 될 거 3분의 1 xy 제곱 z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3분의 XYZ 제곱이 분자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나누기니까는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 얘의 역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얘의 역수에다가 4를 먼저 곱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역수로 뒤집어서 XYZ 제곱분의 3인데 걔랑 먼저 4를 먼저 곱해버려서 이렇게를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가로에 있는 거 한 번 더 쓸까? 쓰죠. 3분의 2 X제곱 YZ 마이너스 12분의 5 XY 제곱 Z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1 XYZ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죠. 얘네 둘을 먼저 곱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렇게 하나씩 분배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씩 분배를 해보면은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분배를 하면은 숫자부터 먼저 약분 3분의 2니까는 3이랑 얘 약분하면 4, 2 곱하면은 8이 될 거고 그리고 XYZ 제곱이랑 얘랑 약분하면은 X는 하나 위에 한 개가 남고 Y 속어 Z는 밑에 두 개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항에 분배를 하면은 12 약분되니까는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5. 그 다음에 X 속어 Y는 위에 한 개, Z는 밑에 한 개, 이렇게가 되겠죠, 분모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여기다 분배하면은 6분의 1, 12 곱한 거니까는 플러스 숫자가 2가 되고 XYZ 제곱은 문자가 그대로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최종 정리한 식이 이거.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넣는 게 편할지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해 보이죠. 그죠? 왜?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는 넣기 조금 껄끄러우니까. 근데 뭘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XYZ 자리에 내가 각각 얘를 넣어보면은 Z가 얼마였어? 3K였고 그리고 8 곱하기 X는 6K니까는 8이랑 6K를 곱하면은 68, 48K 이렇게 정리. 마이너스 Z는 얼마? 3K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Y니까는 Y는 2K랑 5 곱하면은 10K다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있는 얘는 KK가 약분되면서 3, 이거 3, 1은 3, 3, 6에 18 이렇게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고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값이 딱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합치면 18이죠. 18에서 얘를 빼는 건데 18은 3분의 18이니까는 54가 되고 거기에서 3분의 10을 뺀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결국에 얘를 정리해주면 답이 3분의 4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6번 XYZ는 1을 줬을 때 얘를 푸시오 이런 문제. 자, 앞에서 5번 문제랑 좀 비슷한데 조건이 좀 부족해요. 앞에는 그래도 비례식이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요번에는 조건이 좀 빈약해. 하나만 주고 그 다음에 얘 XYZ에 대한 식을 정리하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문자를 한 번에 없애면서 한 문자 통일이 가능했는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자가 일단 x, y, z 세 개니까는 셋 중에 하나라도 소거할 생각을 하는 거야. 수학에 있어서는 계속 문자를 소거해 나가면서 문자를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한다, 이런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x, y, z가 1이다, 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되는데, 방정식이 나오잖아. 방정식으로 조건을 주면은, 그러면 내가 이항 가능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하거나 나눠도 같다, 등식의 성질.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얘는 이항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거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양변에 내가 x를 나누면 어때? x를 나누면은 좌변은 yz, 우변은 x분의 1,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x분의 1 같은 게 막 여기 보이잖아.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혹은 반대로 양변에 이번엔 yz를 나눠볼까? 양변에 yz를 나누면은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yz분의 1 이렇게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만들어도 돼. 그렇게 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쌤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일단은 세 문자 중에 한 문자를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 x를 없애볼게요. x-1 대신에 얘를 대입해 볼 거고요. x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한번 없애보게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정리. 여기 있는 얘의 x 자리에 x 대신에 yz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yz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는 x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대로 y 플러스 z분의 1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그냥 두고요. 얘는 x분의 1, 얘를 없애버리고 싶어. x분의 1 대신에 yz 대입. 그러면은 z 플러스 yz죠. 여기가 yz 플러스 1 분의 2 이런 식으로 정리. 1차적으로 뭘 했냐? x를 일단 없앴어요. 여기에서 y나 z까지도 없앨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 근데 그러기 위한 조건이 좀 부족해요. 여기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y를 없애려고 하면은 x가 또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이상한 분수꼴이죠. 분모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분모를 조금 간결하기 위해서 얘 자체가 분모잖아. 분모 분자에 내가 얘네들의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최소 공배수 yz를 곱해요. 그럼 분자에도 내가 yz를 곱하면 똑같아지겠죠. 분모가 조금 한결 더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얘를 한번 먼저 해보면은, 분모, 여기는 얘 자체가 분모예요. 분모에다 yz 곱하면은, 여기다 곱하면은 1, 여기다 곱하면은 y 소거니까는 풀 z, 1에다 곱하면은 풀 yz 이렇게 되겠고, 분자에도 똑같이 yz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2yz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내가 이번에는 z만 곱하면 되겠다. 분모에다가 z를 곱할 거예요. 그럼 분자에도 z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는 앞에다가 곱하면은 yz, 여기다 곱하면은 z분의 1이니까는 1, 뒤에다 곱하면은 플러스 z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분자에다 z를 곱해서 2z 이렇게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세 번째 거는 정리할 게 없네요. 그냥 한 번만 더 써줄게요. z, yz 플러스 1분의 1, 2.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때? 통분이 되어버렸어요. 분모가 yz 플러스 z 플러스 1. 똑같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합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분모를 정리하면은 결국에 yz 플러스 z 플러스 1 얘가 분모가 되고, 셋 다 통분이 되어 있어. 분자를 2yz, 2z, 2를 합쳐야 되는데 2를 셋 다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은 2를 뽑아내면은 yz 플러스 z 플러스 1 이렇게가 나오게 되고, 한 번에 정리가 되죠. 보통 이런 문제는 한 번에 정리가 돼요. 분모 분자의 같은 꼴이 나왔으므로, 그래서 답이 얼마다? 2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